네, 반갑습니다. 시스타의 고인관 대표입니다. 이번 섹션에서 발표할 내용은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부분에 LNG 리트로핏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케이스 스터디 오브 LNG 리트로핏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LNG 리트로핏이라고 하면은 DF 엔진, 그러니까 듀얼 퓨얼 엔진에 대한 LNG 개조를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C타입, 인디펜던트 타입 LNG 탱크를 선박 위에 올려서 개조를 하는 그런 개조 공사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상에서 C타입 LNG 탱크 두 개를 본선 위에 올려서 LNG 캐리어로 전환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사례입니다. 큰 프로젝트의 의미는 벌크 캐리어, 기존의 벌크 캐리어, 곡물을 실어 나르든 석탄을 실어 나르든 벌크 캐리어를 LNG 캐리어로서 전환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이 했었던 개조 시장은 주로 이제 BWTS, 그다음에 스크라바 이런 이제 개조 공사였습니다. 본 LNG 캐리어의 개조 공사 같은 경우에는 BWTS와 스크라바가 응급실에서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2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LNG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선박의 전 부분을 다 건드려서 개조를 하는 큰 개조 공사고, LNG 캐리어라는 자체가 조금 벌크 캐리어에서 LNG 캐리어로 리트로핏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도는 벌크 캐리어의 기본적인 원래의 가지고 있던 지혜의 형태이고요. 요 선박 위에 온데크 상에 석탄을 실어서 나르던 선박입니다. 기본 제원은 LBP 120m 정도 되고요. 컴플리먼트 16P 정도의 엔진은 1600kW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너레이터 200kW 두 대 들어가 있고요. 10스피드는 한 10노트 정도 되는 이러한 선박입니다. 이러한 선박을 실질적으로 신조를 하게 되는 견적가보다는 아무래도 개조를 통하는 게 베니핏이 조금 있기 때문에 벌크 캐리어를 LNG 캐리어로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통상적인 LNG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탱크를 하부 쪽으로 심어서 저희들이 흔히 하는 LNG 벙커링 베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의 특징이 탱크를 어퍼데크 하부로 탱크를 심어서 기본적으로 탱크의 전체의 제원을 맞추고 거기에 손속을 맞추고 LNG 시스템을 갖추어서 LNG 탱커로서 큰 선박들에게 벙커링을 해주는 게 주 목적이라 그러면, 본선은 C타입 탱크 LNG를 온데크 상에 놓아서 LNG를 스토리지 시키고 그 스토리지 되어 있는 LNG를 제티나 아니면 여타 다른 선박에 선박에 있는 LNG를 공급을 해주는 피더적인 피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적용이 된 선박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사례는 조금 드물고요. 본선 위에다가 LNG 탱크를 올리는 부분들이 개조를 함에 있어서 크게 그 두 가지 특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LNG 자체에 대한 개조,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 추가가 되어서 온보드에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이런 LNG 설비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박의 허리라든가 그다음에 선실, 그다음에 아웃피팅, 그다음에 머시너리 파트, 그다음에 파이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선박에 개조되는 부분들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LNG 설비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가장 큰 것들이 LNG 탱크입니다. 선박에 보시는 바와 같이 LNG 탱크의 기본적인 제원, 사이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부스는 사바에 볼륨은 6,000루베로 탱크를 선정을 했고, 머테리얼은 9% 니켈을 적용을 했습니다. 인슐레이션까지 포함을 한 웨이트가 본 LNG 스토리지 탱크의 기본적인 네트 웨이트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LNG를
하기 위한 LNG 카고 핸들링 시스템 (CHS)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본선에 갖추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각 LNG 탱크의 카고 펌프, 그다음에 BOG 컴프레서, 그다음에 FG 컴프레서, 그리고 GCU, 그리고 여기 있는 LNG에서 나오는 BOG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LNG를 태우기 위해서 가스 퓨얼 제너레이터를 기본적으로 2대를 본선에 설치를 하여서 기본적으로 가스를 소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엔진은 기본적으로 DF 엔진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본선에 있는 HFO 엔진을 그대로 쓰는 걸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본선 엔지니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선박의 재원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본 엔지니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입니다. 통상적으로 선주가 요청하는 7,500 큐빅이라든가 아니면 6,000 큐빅이라든가 이런 어떤 탱크 사이즈가 정해지고 본선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가느냐 하는 선박의 디자인이 아니라 선박의 기본적인 재원은 정해져 있고, 그러한 재원 위에 LNG 탱크를 얼마만한 크기의 LNG 탱크를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여타 기본 다른 리트로핏 개조 사례하고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BWTS나 스크라바는 저희가 그동안 한 100여 척 정도 수행을 해왔었는데 엔지니어링을 하는 동안에 보건성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2%의 라이트웨이트 초과라든가 아니면 보건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서 그쪽 부분들은 차후에 설계가 진행이 되고 엔지니어링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본선의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보건성입니다. 이 LNG 탱크를 본선 위에 올려서 6,000루베 탱크를 올릴 것이냐, 5,000루베 탱크를 올릴 것이냐, 7,000루베 탱크를 올릴 것이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가장 옵티멈한 탱크의 사이즈가 얼마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건성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탱크의 다이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박의 VCG 자체가 센터 오브 그래비티, 기본적인 무게중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배의 보건성에 심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트로핏을 하는 와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연구를 많이 한 부분들이 바로 이 LNG 탱크의 사이즈였습니다. 이 탱크의 사이즈를 얼마만한 사이즈를 올려서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리고 이 탱크의 볼륨이 정해진다면은 이 볼륨의 다이아와 길이를 어떻게 분배를 해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선박의 보건성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배치를 하기 위한 여타 컨퍼레서 룸이나 아니면은 기타 스페이스의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배의 디자인이 옵티멈한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과정을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좀 상당한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건성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탱크의 형태를 결정을 하고 다이아를 결정하고 제조 방법까지 같이 고려하여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탱크의 사이즈를 6,000루베 탱크 2세트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박의 탱크 다이아 대비 배의 폭을 비교를 한다고 보면은 탱크의 사이즈가 배의 크기만큼이나 가시적으로는 굉장히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성이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LNG의 그 비중이 0.47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이 무게를 뽑아보면은 사실 이 크기의 개념 자체는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무게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고려를 해서 탱크의 형상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초기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탱크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탱크의 사이즈에 의해서 펌프라든가 기타 장비들의 전부 캐파시티가 결정이 되고, 그런 캐파시티를 가지고 다시 LNG
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LNG 탱크 사이즈가 결정이 되지 않고는 사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LNG 탱크 사이징을 하는 일이 LNG 개조를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탱크의 사이즈가 수정이 되면 나머지 여타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때에 이 보건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LNG 탱크의 디자인을 할 때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헤미 타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엘립스 타입을 해서 탱크의 길이를 조금 더 느리고 폭을, 탱크의 다이아를 줄일 수 있는가, 아니면 바이로베 타입을 올려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기본적으로 강구를 해봤고요. 이런 와중에 또 무엇을 같이 고려해야 되느냐면 LNG 탱크의 건조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세 가지 타입을 했었을 때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어떤 LNG 탱크가 본선에 미치는 어떤 건조 가격, 그 다음에 원가 상승,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LNG 탱크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고 쪽에 보시는 탱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배치를 한번 해가지고 무게중심도 낮추고 탱크의 효율성도 한번 검토를 해본 사례고요. 아래와 같이 평범한 헤미 타입의 탱크 2개를 올려서 저희들이 보건성을 만족을 해서 어느 사이즈를 했었을 때 가장 큰 사이즈가 나오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LNG 탱크의 VCG, 그 다음에 매니폴드 스페이스, 특히 매니폴드 스페이스는 탱크와 탱크 사이에 들어가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지만, 이 LNG 라인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져야 되는 오퍼레이팅에 대한 측면에서의 매니폴드 스페이스를 고려를 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좀 염두에 뒀습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어디셔널 룸 스페이스, 매니폴드 에어리어 근처에 드라이 파우더 룸이라든가, 그다음에 카고 컴프레서 룸, 스토어, 나머지 여러 가지 스페이스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애프터 쪽에는 GCU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놓이기 때문에 나머지 룸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LNG 탱크를 같이 올려서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ISO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된 LNG 탱크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각 부분별로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검토를 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 LNG 탱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카고 핸들링 시스템, 이 부분들에는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이 저희들이 신규로 추가가 됐고요. 이번에는 카고 펌프, VFD 판넬, 그다음에 N2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물론 N2 룸도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GCU, 그다음에 BOG 컴프레서, 그다음에 IAS, 인터그레이티드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전장 쪽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인테그레이트된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CR 룸이 추가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CR 룸에 전 시스템을 다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카고 파이프ing, 그다음에 VRC 시스템, 그다음에 매니폴드, 이런 식으로 해서 LNG에 관련된 큰 메이저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졌고요. 특히 선실 쪽에도 16P에서 22P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선실 인원에서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기본적인 캐빈 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룸을 더 넣기 위해서 데크를 하나 더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서 개조를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크하우스에 있는 단을 한 단 더 기본적으로 올렸다는 얘기고, 아래 위로 절단을 해서 한 단을 더 집어넣는 방법을 택해서 추가적으로 데크를 기본적으로 넣어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선실 설비들은 교체를 하거나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헐 스트럭처 쪽에는 카고 컨트롤 룸을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머시너리 룸에 대한 부분들이 카고 머시너리 룸을 새로 집어넣고, 매니폴드, 드라이 파우더 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5번 항목에 있는 에디드 월, 포 데미지 스테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본선은 드라이 카고십입니다. 최초에 있던 본선은 벌크 캐리어입니다. 벌크 캐리어가
LNG 리퀴드 10으로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IGC 코드에서 요구하는 데미지 스테빌리티의 리콰이어먼트가 훨씬 시비합니다. 그래서 그 시비한 리콰이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어퍼데크 언더 하부 부분에 월을 추가적으로 신설을 하여서 격벽을 나누어서 데미지 스테빌리티를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한 리트로핏 개조공사 물량이 상당하고 그러한 개조공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주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바우스러스트를 선수 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바우스러스트 그리고 프로펠러 2개를 가지고 매뉴버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우스러스트를 본선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바우스러스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ELA라든가 나머지 여타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액세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였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포켓스랜 체인 락커가 되어 있는데 본선의 개조량이 상당한 이유는 온데크 상에 LNG 탱크가 2개가 들어감으로 해서 헐 아웃피팅 파트 쪽에 있는 이퀴프먼트 넘버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퀴프먼트 넘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앵카 앤 무어링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이징이 업이 된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앵카부터 해서 윈드라스, 윈치에 대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하부 보관공사 및 여타 주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엔지니어링 앤 설계가 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룸 컨버전 이 부분이 있는데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본선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리페어 작업을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선은 있는 리트로핏이라는 통상적인 어떤 장비를 단순히 추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선에 있는 부분들을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 그 부분에 LNG 장비를 집어넣고 본선에 있는 벌크 캐리어를 LNG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엔진, DG, 스러스트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는데 메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원칙적으로 살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디젤 제너레이터는 리플레이스 개념으로 들어갔고 뉴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스 제너레이터를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을 잡았습니다. 헐 아웃피팅 쪽에 나와 있는 윈드라스, 무어링, 앵카, 그 다음에 카고 호소 핸들링 크레인은 추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위에 16피에서 22피로 승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프 포트라든가 라이프 레프트, 라이프 세이빙에 관련된 일체의 장비를 기본적으로 다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장 파트에서는 기존에 있던 MSBD를 기본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CCR 룸에 MSBD를 전부 신설을 하여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 부분으로 전부 다 라인을 모아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장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전 부분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선실 쪽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퍼데크에 있는 LNG 시스템 전반적인 제어 부분들, 그리고 기존 디젤 제너레이터와 신설되는 제너레이터를 물려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통합 MSBD를 만들어서 신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전체적인 ISO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탱크 2개가 있고 상부 쪽에 LNG 파이핑에 대한 전 설비가 들어가고 매니폴드 에어리어 쪽에 사이드 쪽에 월을 신설을 해서 기본적으로 물이 흘러서 탱크를 보여줄수록 선체 표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하여서 본선과 같이 기본적으로 형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헐 스트럭처가 실질적으로 공사가 되는 메소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에서와 같이 기존에 있던 선박 하부 쪽에 월을 신설을 하여서 기본적으로 격벽을 나누는 공사를 기본적인 개조 공사를 해줘야 되고 그 하부 쪽에 보강을 해서 다시 상부에 새드를 놓고 LNG 탱크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사가 그림상으로는 단순하나 하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패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탱크 쪽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버티칼라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수 현재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재설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신설되는 룸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헐 외판까지도 같이 탱크를 집어넣어서 다 막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스캘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부분들도 다 공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공사량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보아지고 있습니다. 어코모데이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에디드 데크라고 해서 캡틴 데크를 한 데크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서 컴플리먼트를 기본적으로 맞추었습니다. 리트로핏에 대한 체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리트로핏이라는 개념이 스캔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은 다 똑같지만, 이 LNG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했었던 기존의 개조 방식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LNG에 관련된 메이커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특히 전장이라든가 LNG 펌프, 그다음에 베이퍼라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메이커 셀렉션, 딜리버리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하는 설계가 되다 보니까 오너하고의 관계, 조선소하고의 관계, 엔지니어링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메이커의 관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단순 설계를 넘어서서 본선에 있는 부분들을 스캐닝까지 같이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선 자료의 부재, 그리고 오래된 선박의 경우에는 오래된 선박에 대한 리페어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리트로핏 공사가 되겠습니다. LNG 리트로핏을 저희들이 조금 수행을 하면서 현재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발표가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완성이 덜 되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했는데 LNG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리에 대한 부분, 개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플랜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지만이 될 것 같고, 초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LNG 리트로핏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여타 다른 개조공사와 달리 BWTS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스크라버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면, LNG 리트로핏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간이 그보다 훨씬 더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가 부분을 고려한 이 전체 공정 기간이 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심리하드 엔지니어링 클래스 메이커와의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기본적으로 LNG 리트로핏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NG 리트로핏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에서 리트로핏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조, 수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에 저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중국보다 나은 성과, 나은 공정을 가지고 과연 중국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다른 리트로핏을 단순히 인력만 투입한다 그러면 LNG 리트로핏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투입해야 됩니다.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최근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이런 개조 수리 부분에 코비드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코비드19의 영향으로부터 현재까지는 많이 벗어나 있는 걸로 판단이 되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좀 더 잘 활용을 하면 개조, 수리에 훨씬 새로운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